예, 고맙습니다. 대변인 공동대변을 맡고 있는 박양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에서 있다가 진행할 때는 옆에서 육성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질의답변 시간에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같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김부겸 전 장관님과 경북도청 수리기자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하면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인사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일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저는 급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휴일을 이렇게 방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준비해온 그런 문화를 좀 읽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문건을 읽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배했습니다. 그분에게 위기에 빠진 여러 현실과 또 어려움에 있는 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봉화에서 출발해서 창원, 함안, 진주, 양산, 김해, 경주를 거쳐서 오늘은 영천, 경산, 상주, 영주를 지나 이곳 안동에 왔습니다. 고향의 전력은 참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더 포근해졌습니다. 이곳 경북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한일 독립운동이 처음 일어난 애국의 고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0여 분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고 그 중에서 1,000여 분이 이곳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저희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4번 출마했었습니다. 딱 단 한 번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의 당원으로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불모의 땅이나 다름없는 이곳 경북에서 지금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꿋꿋이 부여잡고 국민통합정당의 완성을 위해 당연히 당원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존경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2년 이민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존경받는 골고루 사랑받는 그런 국민통합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벌써 여러 가지 경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정선해져야 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합니다. 여러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들고 이 험한 파도를 넘어 반드시 승리해 내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은 더욱더 힘듭니다. 이곳 경북도 지역 경제의 양대 축이었던 구미 포항 지역의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이 어려워지니 대구 또한 어렵습니다. 1981년 경북과 대구가 분리된 이후 전국 인구는 38.5%가 늘었습니다만
대구, 경북의 인구는 3.1% 줄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른바 GRDP 역시 한국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지금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고 대구시장님이 화답한 대구 경북 간 1:1 상생형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대구 경북의 광역 상생 경제권 통합을 저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 경북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22.6%에 그친 반면 찬성 여론은 51.3%나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를 넘어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의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의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 광역경제권의 통합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중심의 이 체제를 극복하고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광역경제권 상생 발전의 엔진이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그 엑셀레이터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에 있는 K2 군공항과 대구 국제공항 이전 의사를 밝힌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주민투표까지 거쳐 후보지를 정했습니다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관련 당사자들과의 정말 진지한 논의를 거쳐 대구 경북의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 공항이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 주요 지역 거점 도시들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김천 거제간 남북 내륙철도 사업과 포항 동해 반성 절철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발판으로 구미, 대구, 포항이 2차 전기산업벨트로서 또 가전로봇 생산 및 R&D 산업단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불균형과 양극화라는 이 시대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또 지역주의라는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김부겸이 저희 모든 것을 던져서 도민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의 어깨동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이곳 경북과 대구가 더 이상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험지가 아니라 정말 양지와 복지가 되도록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그토록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민원뉴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이재명 지사와 연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연대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접촉이 좀 있었는지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정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당의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또 지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다른 후보들이 모두 다 제게는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당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분들 누구하고도 정말 거짓말한 대화를 할 수 있고, 특히 무슨 경선 과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누구 편을 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소상 대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누구하고도 지금 만날 수 있고 누구하고도 거짓말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하시피 어떤 쪽하고도 아주 거짓말한 대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TBS 공동열입니다. 당선 도전 후 지방을 누비시고 계신데 지역 분위기 어떠냐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내년 4월 부산과 서울에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는데 당선의 그걸 떠나가지고 재보궐선거에 대한 지원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말씀해주십시오. 뭐 지역 분위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반에 무슨 대세론이 조금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이번 당 대표가 중간에 간두는 대표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닥칠 내년 판이 커진 재보궐선거, 그 다음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 관리,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 중요한 경랑을 생각해 볼 때 당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저희 호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당원 대의원들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직 한 40일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저희 이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를 할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민심을 잡고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묶어낼 수 있는, 그래서 당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 아니냐라는 저희 호소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벌써 어떤 전략이냐라고까지는 묻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도 무슨 그 전에 선결 과제는 지금 저희 당은 93조인가요? 당원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저희 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가 고립됐을 때 그 당의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 당헌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먼저 남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불가피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한민국 1위, 2위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리고 또 그 선거 결과는 바로 1년 후에 정권 재창출이 걸려있는 대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당원 개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개정을 해서라도 후보를 내자고 결론을 낸다면 저는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의 후보들이 선거 본선에서 이른바 많은 상처를 입지 않고 후보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뉴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잠룡으로서 대구 경북의 희망인 김부겸 우리 장관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인보다 아니면 보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냐 역사를 지우기냐 하는데 어떤 데 차원을 더 비전을 두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비관한 예로 추풍령에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그 경부 고속도로 나는 그 제막 거기에 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장관이 있는데 거기에 박정희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박정희 전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나 저나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그 소식을 오면서 경부 고속도로는 박정희가 나왔다 하는 걸 전부 다 아는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김 기자님,
박 대통령이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옆에 박 대통령의 바로 경부고속도로 설립 시에는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한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50주년 기념 뒤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하고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나왔다는 그런 기념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점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50주년 기념 사업에서 국토부 장관 김영기가 이걸 세웠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치 이게 무슨 박 대통령의 성적을 지우고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역적을 폄훼하기 위한 걸 분명히 아니다. 그런 국토부에서 그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이 역사를 그렇게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